안녕하세요, 닉입니다. 오늘은 공대생이 플랜트 엔지니어링에 가면은 왜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해요. 첫 번째로는 특히 이제 화학공학 전공하신 분들한테 좀 많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. 등록금이 전혀 아깝지가 않다. 그 말인즉슨 회사 오면은 느끼실 겁니다. 학교에서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회사 업무가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, 대학교 다닐 때 뭐 시험 보거나 연습 문제 막 풀거나 하잖아요. 그 연습 문제 푸는 게 일이 되는 거예요. 근데 다른 점은 뭐냐? 좀 더 문제가 좀 응용이 된다는 거고, 회사에서는 답이 없다. 왜 학교에서는 연습 문제를 풀면은 뭐 솔루션이 있어가지고 답을 딱 볼 수가 있잖아요. 근데 회사는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어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문제를 틀리면은 어떻게 되느냐? 회사가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그 공장이 돌아가다가 이제 퍼포먼스가 안 나오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정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100%, 200%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등록금이 전혀 아깝지가 않다. 정말 학교에서 배운 거를 100%, 200%다 써먹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그 교과서를 찾아봅니다. 뭐 연력학이라든지, 연력학은 뭐 시뮬레이션 하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뭐 유체역학이란 거는 뭐 하이드롤릭 할 때 항상 뭐 사용하는 거고요. 그리고 물질 전달, 뭐 디스틸레이션 타워 같은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지금도 공부합니다. 뭔가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는 열교환기라든지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는 정말 지금도 교과서를 볼 정도로. 근데 이제 아쉬움이 있다면은 예전에 교수님이 그랬어요. 원서로 봐라, 원서. 그런데 그때는 이제 당장 정말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어떻게 뭐 영어로 된 거를 이해도 안 되는 거를 보고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번역서를 봤죠. 근데 이제 회사에 오면은 이제 누가 번역해 놓은 게 없어요. 일단은 뭔가 책이 있고 매뉴얼이 있으면 그걸 번역해 놓은 게 없습니다. 다 영어예요. 그러니까 무조건 영어를 자기가 다 봐야 됩니다. 그리고 뭐 매뉴얼이라든지 코드 이런 게 거의 다가 영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해외 뭐 발주처들이랑 뭐 그거를 이제 한글로 대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영어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말 한다고 해서 하시지 않겠지만 원서를 봐라 라는 말을, 뭐 이런 말을 해도 원서를 안 보겠지만 한번 해보고 싶네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뭐 집안이 흑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돈이 없어가지고 어학연수도 못 갔고요. 뭐 제가 뭐 벌어서 가면 갈 수 있었는데 모르겠어요. 그때는 뭐 그 정도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해외를 아예 못 나가봤습니다. 아예 못 나가보고 나갈 생각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뭐 그랬는데 이 플랜트 엔지니어를 하면서 프랑스 가보고 아프리카 콩고 가보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그리고 두바이까지 이렇게 여러 나라를 공짜로, 비행기 티켓 공짜로 해서 여러 나라를 다닐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이제 해양 쪽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해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3, 4일 대기하는 기간이 있어요. 그러면 호텔에서 3, 4일 동안 그냥 있는 거예요. 그때 말레이시아 갔을 때 한 일주일 동안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그냥 수영하는 거예요. 수영하고 뭐 스태닝하고. 와, 그때 일주일 동안 그렇게 대기하면서 야, 정말 이 직업을 택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거를 그때 생각했죠. 물론 이제 일주일 지나고 그 해양 플랫폼에 가가지고 후회를 했지만요. 엄청 개고생을 했지만요. 어쨌든 그 고생한 것도 지금은 이제 저의 경쟁력이 돼가지고 이제 뭐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뭐 제가 예전에 말했던 기술이 없다라고 하는데 평범한 뭐 문과를 나온 사람에 비하면 기술직이죠. 기술직이다. 그리고 이런 석유화학은 저희가 뭐 죽을 때까지는, 제가 본 100년 이상은 이 직업이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굶어 죽을 걱정은 없을 것 같다. 물론 돈의 차이가 있겠지만 한번 이 플랜트 엔지니어링을 배워 놓으면은 뭐 이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이제 EPC에서는 못 느꼈고 패키지 업체에서 이제 일하면서 느꼈던 건데 자부심. 이게 정말 엔지니어구나 라는 자부심을 느꼈어요.
언제였냐면 이 자부심이라는 거는 이런 책상에 앉아가지고 설계만 하면은 그 자부심을 못 느낍니다. 왜냐면 양복 입고 뭐 그냥 뭐 강남에 뭐 그런 큰 빌딩에 이제 다니면은 여느 회사원이랑 뭐 별다를 게 없어요. 근데 이제 막상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이제 엔지니어로서 내 어떤 이런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. 제가 되게 자부심을 느꼈던 게 뭐냐면 패키지 업체를 이제 설계를 하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해양 플랜트에 이제 보냈어요. 근데 한 달쯤 됐나? 급하게 이제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. 전화가 오고 펌프가 막 바이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이거를 뭐 고칠 수가 없다. 거기 이제 오퍼레이터들도 이제 뭐 전문가들 많은데 이거를 고칠 수가 없다. 이래가지고 빨리 엔지니어를 보내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갑니다. 제가 이제 가는데 얼마나 급하면은 원래 배 타고 한 10시간 가야 되는데 헬기를 대전해줬어요. 헬기를 그 말레이시아에 가자마자 바로 헬기 공항으로 가가지고 헬기 타고 뭐 배로 한 5시간 10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30분 만에 헬기로 바로 저를 해주는데 와 헬기 타고 가면서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. 이래가지고 이제 헬기 타고 이제 헬기장 이제 플랫폼 헬기장이 있거든요. 거기 딱 내려가지고 제 이제 공구랑 뭐 컴퓨터 이런 거 딱 이제 딱 들고 내리는데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다들 막 이거 빨리 뭐 이거 해결해야 된다.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뭐 컴퓨터 열고 뭐 이제 체크하고 왜 이제 펌프가 이렇게 되는지 왜 흔들리는지 전체적으로 이제 체크를 딱 하고 뭐 계산할 건 계산하고 해가지고 잡았어요. 제가 바이브레이션 흔들리는 걸 딱 멈추게 했어요. 와 그때 뭔가 뭐라고 할까요? 뭔가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전문가 기술 있는 자부심 그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EPC에서는 많이 못 느꼈어요. 왜냐면은 뭐 그렇게 이제 뚜렷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. 근데 이제 이거는 딱 패키지는 정말 기술이니까 부르는 거야. 막 불러서 이제 급하게 막 가서 헬기까지 원래 헬기는 CEO만 타는 거였거든요. 근데 그때 마침 CEO가 거기를 시찰하러 왔었어요. 그래서 저랑 CEO 한 4명급이랑 저랑 이제 같이 헬기 타고 가는데 와 진짜 그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. 헬기도 처음 타봤을 뿐더러 그리고 보통 이제 배 타고 가는데 헬기를 대전해줘가지고 타고 가는데 그때 참 와 이게 엔지니어로서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EPC에 있으면은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안 맞았던 게 EPC는 워낙에 프로젝트가 크다 보니까 한 프로젝트가 한 3년, 4년 길면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지쳐요. 하다가 지쳐요. 그냥 하다가 지치고 뭐 중간에 설계하다가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나면 다른 프로젝트 가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는 걸 제대로 못 봅니다. 그런데 이제 패키지를 하다 보면은 뭐 길면은 1년, 뭐 짧으면 뭐 한 8개월, 7개월 이게 사이클이 확 빨리 돌아가니까 뭔가 이제 내가 설계를 하고 그게 만들어지고 그게 현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커미셔닝하고 시운전하고 돌아가는 스타트업까지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제가 다 관여를 하니까 저는 이 사이클이 이제 빨리빨리 도니까 뭔가 좀 더 재밌고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공대생분들이 플랜트 쪽 엔지니어가 되면은 어떤 좋은 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해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